네, 2023년 3월 7일인가요? 이정훈입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서 반일 프레임을 윤석열 정부에 씌우고 있죠. 윤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할 것이고 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G7 회담도 물론 참여하게 되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그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복원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서 반 중국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압력을 넣고 또 거기에 호응을 못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호응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가 빨리 풀려가고 있습니다. 국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들긴 힘들 거예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지금 교육이 엉망이잖아요. 교육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빼먹는, 민노총이 돈 빼먹는 거나, 뭐 전교조, 도찐개찐이나 할까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돈이 없어 지금 우리가 교육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개혁 해야지. 연금개혁은 말할 것도 없죠. 연금개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은 각 군에서 부사관들하고 10년쯤 하게 되면은 중사나 상사, 그 다음에 장교로 갔으면 소령들인데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연금을 받는 게 줄어들거나 고민을 하죠. 군인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은 전통적인 보수층이 반윤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교육 개혁을 하게 되면 또 전교조 세력은 물론 당연히 반대하겠지만은 또 교사들의 보편적인 교사들은 보수적인데 그분들도 좀 반대를 할 거고 노동 개혁은 뭐 굉장히 난리가 날 거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한일 외교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정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국민들도 제법이 있는데 반일로 하게 되면 자기네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과연 이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왜 이들은 이걸 꺼냈을까요?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이 정부를 세웁니다. 그때 대통령으로 이승만 박사가 되죠. 이승만 박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일 운동가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몇 년을 지냈습니까? 갑신정변 이후에 떠나가지고 꽤 오래 있었죠. 근데 그 긴 세월 있으면서 한일 합방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당연히 일본인이 돼야 되는데 일본인이 되기를 거부했고 또 미국인이 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미국으로 갔던 서재필 박사는 미국 여인과 결혼해서 미국 국적을 얻었죠. 미국인이 됩니다. 이승만 박사는 한국 여성하고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못하다가 오스트리아 출신 여자랑 결혼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에 합병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탓도 있고 본인이 하여간 미국 국적을 얻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해방공관에 돌아왔을 때 서재필 박사도 꽤 존경을 받았지만 국적 때문에 안 되고 이승만 박사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근데 그때의 실권은 사실 총리에게 있었다고 봐야 돼요. 대통령이 일부 권한, 통수권을 갖긴 하지만 대부분은 국무총리가 갖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회는 임기가 2년이었는데 두 번째 국회를 뽑아놓고 난 다음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을 일으키니까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이 통수권을 갖고 전시가 되니까 군 시스템의 모든 내각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부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전 2년까지는 총리가 이끌었다고 봐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 국가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정부 통제를 집어넣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 대통령이 이렇게는 제대로 된 대통령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헌을 합니다. 그 개헌이 전쟁 중에 국회에서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에 미달합니다. 근데 반올림 하면 올라갑니다. 4.4.5입이 반올림이잖아요. 그렇게 개헌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본인이 이제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대통령이 당을 꾸렸던 게 자유당입니다. 그 전까지
1대 국회, 2대 국회는 좀 이렇게 다양했는데 한민당이 인천 김성수 세력이 만든 한민당이 주력이긴 했지만 뭐 잡다했어요. 근데 그런 세력을 굳이 안 하고 새롭게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유당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서구식 민주주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야당 세력들이 점점 이제 한민당 중심으로 뭉치면서 민주당으로 변해가는데 그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가 공화정의 핵심이니까 그걸 뺏겼잖아요. 그 반일은 내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뭘 내세웠습니까? 독재를 한다는 걸 문제를 내세웠죠. 전시를 이용해서 독재를 한 거는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왕적 대통령이 된 건 맞고요. 결국은 이 대통령이 4.19로 하야를 하면서 독재 타도가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들어선 정권이 민주당 정권은 굉장히 힘이 없었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국 근대화를 필두로 내걸면서 아주 효율성 높은 정부를 이끌게 되죠. 그리고 역시 반공을 내세우게 되고 근데 이제 박정희 정권은 조국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과 국교를 맺음으로 해서 청구권 장을 받아서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친일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달리 박정희 정부에서는 약간 이 친일이다 시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굉장히 반공을 견지했고 그리고 경제를 압도적으로 부흥시켰습니다. 압도적으로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군부다. 그 다음에 약간의 친일을 했다. 독재다. 군부 독재다. 그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건 군부 독재죠. 그 당시 대한민국 총선은 누가 뭐라도 반일이니까 뭐 친일 정권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는데 전두환 정권 역시 박정희 정권의 어떤 그 미비한 점들, 엉망으로 엉킨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끌고 나가버리죠. 그 정권 역시 군부 독재라는 것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전두환 정권도 경제를 일으킬 때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가 60억 달러를 받았는데 60억 달러 다 쓰지 않고 경제를 살려놓고 흑자를 만들었죠. 경제는 또 한 번 빵빵히 살렸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는데 노태우 정권은 이제 그 야권에서 계속 주장해온 게 독재, 군부 독재, 그걸 타도하자고 하면서 민주화를 요구했단 말입니다. 6월 사태도 그렇고 전두환 정권 때. 그 민주화를 노태우 정권이 많이 받아주죠. 그래서 민화협도 만들고 뭐 광주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주고 많이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성격 자체는 군인 출신 대통령이니까 군부 독재. 독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태우 때 오게 되면. 근데 군사정권에 시타 하니까 그래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민주화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되면서 민주화는 돼버렸고 경제의 성장은 박정희 때 뭐 거의 다 됐고 전두환 때 제대로 마감하면서 완성이 됐고 민주화는 사실 본물은 노태우 정권이 터졌고 그 다음에 YSDJ 쭉 거치면서 뭐 민주당이 원한 민주화는 다 돼버렸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권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일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할 수 있는 게 큰 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해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일찌감치 자유당을 만든 이승만 박사가 확고하게 만들어버렸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 자본주의 되는 거는 박정희 전두환이 확실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민주화는 자기네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태우 정권이 터준 걸 가지고 그때 돼버렸고 지금 야권에서 큰 틀에서 말하면요 비난할 수 있는 큰 틀의 게 없어요. 지금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보게 되면 지금 러시아와의 그 갈등을 민주당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가잖아요. 트럼프보다가 또 바이든이다.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크게 국제정치에서 큰 틀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대개 전쟁은 민주당이 일으키고 전쟁 끝내는 건 미국은 공화당일 정도로 민주당이 더 아메리카즘에 강하죠. 근데 우리는 막 큰 틀에 왔다 갔다 하는데 큰 틀의 것들을 보수 세력이 다 정리해 왔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경제는 박정희, 전두환, 민주화는 노태우. 그러니까 지금 빙빙 돌다 할 게 없으니까 이 정청래라든지 윤미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얽혀있는 이재명이까지 그 다음에 뭐 숱한 386들까지 반일을 들고 나옵니다. 반일은 왜 그러느냐. 박정희가 만주공관학교 출신이었고 일본 육사를 나왔다. 뭐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킬 때 박정희도 그렇고 전두환도 그렇고 일본의 돈을 받았다. 보수를 욕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왜 빼뜨렸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신대는 일본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뽑혀서 갔던 거고. 그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친일파를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것저것 고려해서 생존해 있던 정신대들은 보상을, 돈을 안 주고 니들이 먹고 살고 돌아가신 분들한테만 쭉 했었죠. 이제 이제 정신대 중에 여자 정신대가 무슨 뭐 위안부인 것 같다라는 건 애매한 뭐 이렇게 해갖고 정의연이란가 뭐 정대협인가 만들어갖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위안부를 하게 되면 너무 소수고 얼마 없으니까 아주 소수죠. 그리고 진짜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가 누군지는 일본 자료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강제징용이다. 징용은 강제가 맞아요. 근데 정신대 갖고 징용이라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징용을 가서 거기서 일본인들하고 갈등이 있었다든지 일본 상사들하고 강제징용,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신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고 강제징용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그거를 이미 한일 국교 정상으로 다 풀어놨는데 그걸 또 변제를 하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3자 변제로 풀겠다고 하니까 그게 잘렸다고 이재명 세력은 반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큰 틀에서 공격할 게. 자유민주주의도 안 돼, 경제도 안 돼, 민주화도 안 돼. 야당이 할 게 없습니다. 이 반일 프레임이 좀 어지간히 먹히긴 먹히죠. 박근혜도 애를 먹었으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먹힌다면 사실은 보수는 위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사생결단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하면서 이게 전문가적 소양으로는 안 되고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똑같습니다. 이 반일을 내세우는 저 이상한 무리들, 사실 저자들은요 그 뒤에는 주사파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반일을 갖고 흔드는 겁니다. 주사파 뒤에는 이북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빠져드는 반일 그 프레임을 해갖고 선동하는 거죠. 이 선동이 얼마나 먹힐까요? 저는 지금 강하게 그걸 틀어막을 거고 웃기고 있네 개묘 오종 뭐 이런 방송들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반대, 북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 반대, 북한이 대한민국 민주화 반대, 북한이 한국이 일본을 극복하고 일본하고 대등하고 미국 일본과 이렇게 연합하는 거 같이 가는 거 이거 반대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살살 국민을 흔드는 겁니다. 핵으로 위협하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건데 여기에 민주당이 걸려 있는 겁니다. 주사파들이 있고 여기에 국민들이 현혹이 되면 우리가 희망이 없는 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풀어나가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상당히 지지합니다. 저 역시 뭐 참여해서 친일파 소리를 듣더라도 아니다. 일본 내가 싸워야 할 일본은 45년 망했고 지금은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는 같이 가야 되고 일본도 적, 이북도 적, 양쪽으로 두 개의 적을 동시에 두고 싸우는 건 바보짓이고 일본하고는 축구 시합하거나 경제 개발한다 그러면 박 터지게 경쟁하지만 제가 연대 다니면서 고대생들하고 연구전 하게 되면 뭐 만나면 그러지만 욕하고 시합할 때는 그러지만 또 만나면 또 마음이 통해요. 서로 막 비슷한 처지고 해서 많이 친해지고 재밌게 논 기억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싸울 건 싸우지만 안보 문제 이런 거에서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북한을 박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친일 프레임 뒤에 있는 주사파 거기 아주 그 뒤에 있는 북한 그 꼼수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겠죠. 반일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반일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극복한 거고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는 국민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명 너 옛날 흘러간 물 또 돌리고 있냐? 그거밖에 안 돌아가 머리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